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이제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했었지? 자,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보면, 우리 통계 파트에서 변수가 두 가지가 있었죠? 이선 확률 변수, 셀 수 있는 것, 연속 확률 변수, 셀 수 없는 것, 어떤 변화, 시간, 무게, 길이 등등 변화죠, 변화. 이선 확률 변수, 개수, 횟수, 주사위를 던져서 뭐가 나온 개수, 앞면이 나온 개수, 이런 거를 이선 확률 변수, 변화에 대한 건 연속 확률 변수. 그래서 앞 시간대에 계속 이선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함수를 만들어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막대 그래프처럼 나오면서 이 막대 그래프의 길이를 모두 더하면 1이다. 변수 x값이랑 확률 p값에 대하여 x축이 확률 변수 x고 y축이 확률 p값이에요. 그리고 뭐 이 이산 확률 변수가 어떤 독립적인 시행에서 일정한 확률 p값을 가지면서 독립적인 시행에서 여러 번 반복될 때 등등등 해가지고 이항 분포라고 했었지. 그럼 연속 확률 변수 가볼까? 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함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그래프로 또 그리면 x축과 y축에 대하여 요 꼭지점들을 쭉 이어서 만든 어떤 꺾은선 그래프가 나와요. 그리고 이 꺾은선 그래프의 성질 x축 위쪽에서 그려질 거고, 꺾은선 그래프와 범위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넓이의 합은 1이다. 그리고 이제 이 연속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로 의해서 무언가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분포 상태, 이걸 정규 분포라고 할 거야. 이제 오늘 그 정규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 자, 연속 확률 변수 x에 확률 밀도 함수가 다시 어디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그렇죠?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떤 조건을 따를 때, 자, fx가 루트 2파이 세타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세타 제곱분의 x 마이너스 m의 제곱승이라고 하는데,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안 물어볼 거야. 시험에서 이거 안 해도 돼요. 걱정하지 마. 그냥 어떤 걸 따를 때 보통 이렇게 얘기해.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그냥 이렇게 줘요. 우리가 이거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론. 자, x의 확률 분포, 그걸 정규 분포라고 해. 그냥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면 돼. 그러면 꺾은선 그래프가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려질 수 있었어. 그치? 근데 이제 무조건 이런 모양을 그래프가 만들어줘야 돼요. 좌우 대칭의 종 모양이라고 그래. 좌우 대칭 형태의 종 모양,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요. 정규 분포는. 자, 그래서 이때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린 것 같고, 이 곡선을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한다. 이 곡선을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한다. 정규 분포 곡선은 가운데 이 꼭지점, 이 대칭축이라고 표현하죠. 대칭축이 평균값이랑 같아요. 평균값이랑. 그리고 좌우 대칭인 형태예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달라진 거 없잖아. 우리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시그마 이렇게 써요. 그 정규 분포를 기호로 n, m, 시그마 제곱이라고 나타낸다. 근데 여기서 시그마 제곱이 뭐니? 그렇죠, 분산이죠. 근데 왜 분산을 그냥 분산값을 안 주고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하냐면, 표준 편차를 가지고 계산할 거니까 표준 편차 제곱이라고 이걸 표현을 하는데, 이걸 정규 분포라고. 그럼 잠깐, 이항 분포, 아까 연속 확률이 아니고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 질량 함수에 대해서 어떤 분포를 따르는 거 이항 분포라고 했었는데, 이항 분포 기억나? b, n, p 값이라고 했었지? n은 시도한 횟수,
P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확률값, 일정한 확률값, 이걸 BMP라고 해서 평균은 N 곱하기 P였고 분산은 N 곱하기 P 곱하기 Q 값이었고 표준 편차는 분산 값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거 기억나? 안 나면 큰일 나. 자, 요걸 이항분포라고 했었고 이제 정규분포를 따를 때 그 정규분포 N, 정규분포를 기호로 N이라고 해요. N은 평균 M 곱하기 콤마 분산 시그마 제곱 이렇게 나타낸다. 정규분포 나타내는 기호야. 자, 이항분포 나타내는 기호와 비교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고 한다. 기호라는 거야. 정규분포를 뜻한다. 그럼 성질.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 이제 문제에서 그렇게 준다고 계속.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 곡선 자체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 잘 보자. 1번. 직선. X는 M에 대하여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 그리고 점근선은 X축이다. 자. 1번 내용이요. X축이 있겠지. Y축은 어딘지 몰라. 어쨌든 X는 M, M이 뭐야? 평균값이지? 자, X는 M, 그러니까 평균값 X는 M이라는 이 직선, 평균값에 대하여 대칭 형태의 종모양. 좌우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종모양이고 점근선은 X축이다. 그럼 X축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요. X축하고 다을랑말랑 이렇게 가는 이런 종모양의 그래프, 곡선이 그려집니다. 두 번째 2번. 곡선과 지금 여기 곡선 그려놨지. X축 사이에 자, 곡선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는데 뭐 가면 갈수록 X축하고 다을랑말랑 이렇게 갈 거야. 어쨌든 이 곡선과 X축 사이의 영역의 넓이, 이 전체 영역의 넓이는 1이다. 왜? 확률의 총합은 항상 1이어야 되잖아. 이게 확률의 총합을 뜻합니다. 이 종모양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확률의 총합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정규분포를 가지고 어떤 확률을 구할 때 넓이를 이용하는 거야. 넓이. 뭐 적분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넓이 구할 수 있는 방법 다 줍니다. 표준 정규분포라고 해서 정규분포 값 다 줘요. 3번. 자,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이 시그마의 값이 뭘 뜻하냐면 자, 그냥 쉽게 생각하자. 쉽게 이해를 해보자. 더 전문적인 건 나중에 누군가 전공을 하면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 거고. 자, X축이고 여기 평균이 있었어. 그러면 대칭 형태의 종모양이 이렇게 간다는 거지. 이때 시그마가 뭐야? 표준 편차, 흩어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잖아. 자, 평균을 기준으로 이렇게 요 일정한 어떤 두께, 요 두께를 시그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 평균에서 요만큼에 해당되는 이 X값은 평균보다 시그마 하나 더 큰 수겠지. 그럼 요 X값은 평균 플러스 2시그마. 시그마가 2개 정도 커졌잖아. 하나, 둘. 그럼 이 값은 평균 플러스 3시그마 이렇게 되겠지. 보통 3시그마 정도 되면 거의 X축이 붙어있어. 이렇게. 그럼 왼쪽으로 가볼까? 자, 요 X값, 요 변수는 어떻게 돼? 평균에서 시그마만큼 더 작은 수니까 n-시그마고 이 값은 n-2시그마, 이 값은 n-3시그마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좌우 대칭이라는 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폭이 이렇게 같아지는데 요 벌어지는 폭 하나가 표준 편차 시그마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3번에서 시그마의 값이 일정하다라는 건 좌우로 퍼지는 값이 똑같다는 거지. 그게 지금 여기 그래프입니다. 여기 그래프 보세요. 여기 그래프 보면 초록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와 보라색 그래프가 완전히 그래프가 똑같지. 합동이지. 폭도 완전히 똑같잖아. 그렇지? 네. 시그마 값이 같다라는 건 그래프의 폭과 모양이 같다라는 뜻이야. 이때 m의 값이 달라져. m은 평균이지. 평균은 이
축을 의미해요. 이게 달라지면 대칭 축의 위치는 바뀐다. 그렇죠? M1에서 M2, M3로 평균값이 커질수록 그래프가 요거보단 요렇게 그려지고 있지 지금? 그렇지만 곡선의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 왜? 시그마의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럼 두 번째, 이번엔 평균값이 일정할 때, 자, 평균값이 일정하다는 건 축의 위치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축의 위치가 변하지 않아. 이때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시그마가 커진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좌우 폭이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종 모양이 홀쭉해지겠어요? 뚱뚱해지겠어요? 시그마의 값이 커지면 종 모양이 홀쭉이 아니라 뚱뚱해져. 근데 또 X축하고 종 모양 그래프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항상 1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시그마가 커지면 대신에 이 뾰족, 이게 뭐라고 그럴까? 높이는 점점 작아져야 돼. 낮아져. 그래야 전체 영역의 넓이 1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다시 평균값이 일정할 때 고정돼 있다는 거야, 평균값이. 이때 시그마가 커지면 점점 좌우로 퍼져, 옆으로 퍼져, 양쪽으로 퍼져. 그러면 곡선 가운데 분의 높이는 낮아지겠죠. 왜? 전체 넓이는 1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양쪽으로 넓게 퍼진 모양, 그러니까 뚱뚱하게 퍼지는 모양이 된다. 이 그래프에서 지금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에 대해서 시그마가 지금 어떤 시그마가 제일 커요? 네, 초록색 시그마 3가 제일 크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색인데 시그마 3가 제일 크죠. 제일 낮고 뚱뚱하죠. 이게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이에요. 그럼 이제 표준 정규분포라는 게 뭐냐? 우리가 정규분포가 뭐였어? 정규분포를 기호로 n 평균 m 시그마 제곱 분산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했었지. 이때 평균을 0으로 만들 거고 분산을 1로 만들 거야. 다 바꿀 수 있어요. 어떤 성질들, 어떤 표준화시키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모든 정규분포를 전부 다 표준 정규분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놓은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는 무조건 표준화시켰을 때 n 0,1이 되겠지. 평균이 1이잖아. 평균을 1로 만들었다고. 평균을 0으로 만들고 표준 편차를 1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는 n 0,1. 이게 표준 정규분포를 의미하는 기호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그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우리가 변수는 z라고 바꿔줄 거야. 이 z가 표준 정규분포를 의미하는 변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전에 정규분포까지는 변수가 x였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산확률 변수부터 x를 썼어요. 변수 x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함수도 그리고 그래프도 그리고 빡 하다가 정규분포까지도 우리가 변수는 x를 사용했는데 이제 표준 정규분포를 나타낼 때 변수는 z라고 표기를 해. 그러니까 표준화시켰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표준화시킨 z의 확률 밀도 함수는 블라블라블라. 외워야 돼? 아니요.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 표준 정규분포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 우리 정규분포의 그래프에서 평균은 m이었지. 근데 이 평균이 뭘로 바뀌어? 예, 이제 0으로 바뀌어요. 표준 편차는 무조건 1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지? 조금 더 이쁘게 다시 그려볼까요? X축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Y축이 있을 거예요. 물론 이 Y축의 의미는 P값입니다. 그러면 평균은 여기 0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 Y축 0이라는 X가 0일 때, 여기 X가 아니지 이제. 그럼 Z지. 표준 정규분포니까. 자, Z가 0일 때를 축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때 1, 폭이 일정하게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요 너비가 표준 편차라고 그랬죠? 네, 3 정도 되면 거의 X축하고 가까워요. 거의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그럼 여기서 잠깐만. 야, 아까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둘러싸여 있는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하면 뭐라고 그랬어? 항상 1이지. 그러면 요 반쪽만 이렇게 넓이를 구하면 몇일까? 그렇지, 0.5겠지.
1의 반일 거 아니야. 또 저기 y축 0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넓이를 이렇게 다 구하면 몇이야? 그렇지, 똑같이 0.5죠. 좌우 대칭이니까. 네, 요 성질도 중요하게 쓸 겁니다. 기억해두자. 잠깐 이제 또 가서,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 FZ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려놨죠. 또 임의의 양수, 어떤 양수 A에 대해서 P 확률 Z가 0 이상 A 이하일 확률 그래프. 그러면 Z가 0일 때부터 A일 때까지에 대해서 이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이 넓이를 확률 P 넓이 값이라고 해.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랑 같고, 이 확률을 구해서 표로 나타내놨어요, 이미 다. 그걸 표준 정규분포표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 136쪽이 있다고 하는데, 보통 문제에서 간단하게 조그맣게 표준 정규분포표를 줍니다. 이 표를 보고 또는 표준 정규분포 값을 줘요. 그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확률 값을 찾아내면 될 거야. 표준화가 다음 페이지에 있나요? 다음 페이지에 있나요? 자, 근데 이 표준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이제 어떻게 구하냐? 선생님이 이거 그래프를 계속 그려가면서 좀 이해를 도와줄 건데, 자, 잘 봐. 자, 첫 번째 성질 P,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서 A랑 B 값은 이미 0보다 큰 어떤 양수로 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1번 그래프는요, Z축 Y 또는 FZ축이라고 하고 0이 있을 거고, 이렇게 좌우 대칭이겠죠. 이 좌우 대칭에 대하여 변수 Z가 0 이상 A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그럼 X가 0일 때부터 X가 A일 때까지의 확률이니까 요 값이랑 같겠지. 그치? 근데 이 값은 또 Z가 마이너스 A 이상 0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그럼 플러스 A랑 마이너스 A는 좌우 대칭이니까 요렇게 있겠지. 마이너스 A 이상 0 이하일 확률과 플러스 A 0 이상 플러스 A 이하일 확률의 값은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럼 이게 뭘 이제 써먹냐면 변수를 음수 영역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줘요. 근데 표준 정규분포 표에는 0부터 어떤 A 값에 대한 Z에 대한 확률 P 값만 다 구해놨어요. 그러니까 요 0을 기준으로 오른쪽 영역에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 항상 0을 기준으로 0부터 오른쪽 어떤 A 값까지의 확률 값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음의 수, 이 부분의 넓이, 확률 값을 구하라고 하면 좌우 대칭인 대칭성을 이용해서 요걸로 계산을 해줄 거야. 두 번째, A 이상 B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A가 이만큼 있고 B가 이만큼 있다고 해볼까? 그럼 A 이상 B 이하는 거 요만큼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역시 또 표준 정규분포는 P, Z가 0 이상 어떤 변수, 뭐 A, B, C 같은 요 변수 이하인 요 값을 다 구해놓은 거기 때문에 항상 0부터야, 0부터. 그러니까 A부터 B까지의 영역의 넓이, 이게 확률값이잖아요. A부터 B까지. 이걸 바로 구할 수 없고 우리가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0부터 B까지에 둘러싸여 있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자. 거기에서 0부터 A까지의 영역의 넓이를 빼주면 A부터 B까지 넓이가 나오겠지. 그 얘기예요. 자, P, Z가 A 이상 B 이하일 확률을 구해봐 라고 하면 오케이. 그럼 0 이상 B 이하일 확률에서 Z가 0 이상 A 이하일 확률을 빼주면 되겠네. 네. 이 값과 이 값은 다 표에서 알려줍니다. 계산만 해주면 돼요. 성질을 이용해서. 됐죠? 이게 2번 내용이고요. 3번 내용은 이번엔 Z가 A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지? 점점 그래프가. 자, A가 여기 있어. 그러면 A 이상은 A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오른쪽 영역의 넓이가 되겠지. 이거는 표준 정규분포에서 없다니까. 그럼 어떻게? 자, 0을 기준으로 이 오른쪽 전체 넓이에서 0부터 A까지 이만큼의 넓이를 빼주면 A 이상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래서 Z, 자,
Z가 아니 Z가 0 이상일 확률값 전체에서 뺄 거야. Z가 0 이상 A 이하일 확률을. 근데 0 이상의 확률이 몇이에요? 네, 요 값은 고정된 값이에요. 0.5에서. 오른쪽 전체 영역의 넓이는 0.5야. 0.5에서 0부터 A까지의 영역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지? 이게 3번 내용이고요. 4번, 이번엔 A 이하일 확률을 구하여라. 자, A 이하를 0부터 A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A 이하일 확률은 여기 A가 있을 때 A부터 이하니까 이만큼이야. 그럼 좌측에 있는 이 영역의 넓이는 몇이죠? 0.5 에다가 우리는 0부터 A까지 이 넓이를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Z가 0 이상 A 이하일 확률, 이게 파란색 영역에다가 이제 좌측 전체 영역인 0.5를 더해주면 확률값이 되겠다. 마지막 5번, 어떤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B까지 전체에 대한 확률값을 구하여라. 자, 요거는 이렇게 되겠네. 그래프를 보면 어딘가에 마이너스 A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어딘가에는 B가 있다는 거야. 이 전체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오른쪽은 0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면 되지. 그렇죠? 에다가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이 넓이는 좌우 대칭 0부터 플러스 A까지의 넓이를 구하는 거로 바꿔주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A부터 B, Z가 마이너스 A부터 플러스 B까지에 대한 넓이는 Z가 0 이상 A 이하인 부분의 넓이와 Z가 0 이상 B 이하인 부분의 넓이의 총합과 같다. 네,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제 마지막 개념. 그래서 어떻게 표준화 시키냐고요. 자, 요거는 공식이니까 외워줘야 됩니다. Z는 x-m 나누기 시그마. 우리가 요 변수 x 준다. 그쵸? 준다고 그랬죠? 정규분포 n, m, 시그마 제곱을 따를 때 해서 평균값이랑 시그마, 표준편차까지도 다 찾은 다음에 Z는 이제 어떤 그 변수, 이 Z가 이제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변수인데 원래 확률 변수 n, 정규분포에서의 변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한번 나눠주면 전부 다 Z화 돼요. 그래서 여기 기호로 잘 나타나 있네. 변수 x가 a 이상 b 이하일 확률 p를 구하여라. 까지 이 좌변은 그냥 정규분포를 의미하지. 그쵸? 변수가 x예요. 그걸 표준화 시켰더니 변수 z로 바뀌면서 여기 있던 a에서 평균을 빼고 시그마 표준편차로 나눈 거, 평균을 빼고 시그마 표준편차로 나눈 거에 대한 확률값으로 바뀌죠? 네, 전부 다 표준화 시켜서 확률을 구해주면 돼요. 자, 문제풀이는 다음 동영상에서 좀 선생님이 만들겠습니다.